요즘에 아마 여기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회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셔서 회장님은 그런 쪽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작업장 안전이 중요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사무직한테도 작업장 안전은 되게 중요한 거지만, 사실 작업장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실제로 사고가 나고 다치고 어떤 경우는 뭐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작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 공방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뭐 우리나라에서 1년에 뭐 2,000명 정도가 그 재해 때문에 사망을 하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이 난리인데도 그 수는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 네, 그 재해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주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안전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문화라는 게 결국은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저런 의미를 가지는구나라는 거를 다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것도 아니면 심리학에서 저런 연구도 하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제목은 안전에 대한 조직 심리학적 접근이고요. 보통 이제 심리학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기회가 있으면 심리학자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첫 마디가 주로는 말을 좀 조심해야겠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지금 이런 장면, 뭐 상담?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 때 상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주변에 우리 대전만 해도 사실은 대전이 굉장히 그런 쪽 불모 지역이었는데 보니까 요즘에 꽤 많이 그런 상담실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 하는 거 맞는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정의를 먼저 볼 텐데요.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 혹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건 속에 이제 마음이니까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행동과 마음을 연구한다. 네.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도 조직 심리학, 여기 이제 제목에도 아까 처음에 올라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많이 본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커다란 얼굴이 붙여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조직 심리학인데 제목처럼, 그럼 조직 심리학은 뭐 하는 거냐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학 하시는 분들조차 조직 심리학은 뭐 하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잠깐 그걸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 잘 뽑는 거 어떻게 뽑으면 잘 되나? 그래서 저런 요즘 인적성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요. 저도 이제 성격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성격을 어떻게 테스트해서 좋은 사람들을 뽑나 뭐 그런 것도 하고, 또는 인터뷰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만들고 하는 일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많이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팀제인데, 팀으로 일할 때는 아까 사람 뽑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요, 팀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팀으로 일하는 조직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 혹은 팀으로 일할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나? 뭐 그런 연구도 합니다. 또는 제가 관심 있는 또 다른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작업장 안전에 대한 연구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심리학에서는 안전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결국 심리학자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자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안전도 다 사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다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아까 중대재해법, 처벌법 말씀드렸는데, 안전에 대해서 아마 법률 하시는 분들은, 법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법으로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람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사고인데요.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사고가 나도 좀 강도가 좀 낮게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게 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인데, 사고를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이제 가면은 요즘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다 설비들을 고쳤어요. 어떤 설비들을 가지고 혹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프레스가 내려오면 손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멈추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 멈추는 것들을 누군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풀면 또 다시 한번 이중으로 멈추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설비로 접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휴먼 에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결국은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거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100% 동의를 못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사고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에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안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안전띠라는 걸 매죠. 그래서 체결을 해서 혹시라도 추락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댕댕 매달려 가지고 추락하지 않게 한다든지, 뭐 그런 안전 장비를 하는 것도 이제 안전한 행동이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안전행동이라는 거는, 이게 안전행동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잘 하거나 일을 못 하는 거. 그런 행동은 딱 이유는 저희는 3가지 혹은 2가지라고 하는데, 그거 저는 여기 2가지 버전으로 썼지만, 어떤 일을 하려면요,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첫째는 그런 걸 하는 지식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하고, 그럴 마음이 있는지예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은 저희가 그냥 합쳐서 여기서 뭐 지식이라고 했지만, 그 지식이라는 건 절차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기술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can do 하고, 하고 싶으냐 will do, 영어로는 can do와 will do만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를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냐 하고 그런 마음이 있냐, 2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상황적인 요인도 있고 개인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참 이상해. 어떤 사람은 사고를 내면 꼭 그런 사람이 또 사고를 내더라.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그 말은 사람이 문제다, 어떤 사람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 개인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회장님 아까 이제 측정 쪽 일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저도 그런 거 되게 관심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저희가 재서 아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지 뭐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차이를 측정을 하기도 하죠. 자, 뭐 이 그림 잠깐 보시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안경 쓴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타이를 맨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머리가 뽀글뽀글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고 안전을 하려고 더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런 개인차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성격이 다르고, 심리학에서는 뭐 어떤 학문이든 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격 얘기할 때는 거의 90%가 싹쓸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성격 오요인이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성격 특성들이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5개로 종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5개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회사에서 인적성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을 뽑으신다고 하면 그 성격 검사, 인성 검사는 대부분 이런 5개
가지고 조합하거나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본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첫째가 성실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실성, 뭐 좀 꼼꼼하고, 그다음에 좀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좀 내가 이런 걸 잘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약간 성취지향적이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성실성이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때 넘버 원으로 봐야 되는 게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실한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잘하고, 사실 학생들도 그 성적하고 그 연관성을 보면 성적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도 잘 닦고, 그래서 건강도 좋고요. 치아 건강도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운동도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신체적인 건강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향성, 외향성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말 많고, 제가 목소리가 좀 작다고 마스크 벗으라고 그러셨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저는 목소리도 작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사실 조금 피곤해하고, 그래서 연구를 보면 재미있는 연구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레몬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침이 나잖아요. 그래서 레몬 이렇게 슬라이스 한 거를 혀에다가 떨어뜨리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침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이미 자극이 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사람만, 친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도 엄청 재밌고 만족이 돼요. 근데 외향적인 분들은 레몬즙을 해도 침이 적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작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명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놀아야지 이게 뭔가 재밌게 놀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요새가 저희 학생들 졸업 논문 시즌인데, 어떤 학생이 그 논문을 썼는데 뭘 썼냐면, 내향성하고 외향성 있는 학생,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가지고 학생들이 요즘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져요. 와서 얘기하고 학생들하고 만나고 같이 그렇게 해야지 더 그 학습도 잘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호성이라고, 우호성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남들한테 친절하고 배려심도 강하고, 혹은 반대로는 좀 냉정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우호성은 사실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회사에서는 우호성이 너무 높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호성이 너무 높으면 노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노도 해야 되고요. 또 일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따끔하게 주의도 줘야 되는데, 우호성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리더들 우호성이 너무 높으시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낮으면 문제지만 너무 높으면 내가 참고 말지,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적절한 피드백을 못 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호성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건 개인적으로 되게 불행한 일인데, 작은 일에도 훨씬 더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도 잘 내고, 혹은 더 금방 더 슬퍼지고 우울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격적으로. 근데 그건 사실은 좀 타고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생리적인 연구나 뭐 뇌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 이런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데, 뭐 새로운 거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 좋아하시고, 아니면 뭐 자연에 나가서 와 정말 이 노을을 보니까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미술관에도 가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방성이 높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혹시 안전에 관심이 없으실까 봐 제가 성격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 특징이 있는데, 이런 성격 특징이랑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두 연구가 아니라 여기 보면 69개의 연구들이 따로따로 있었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23,000명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성격 5요인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성실성하고 우호성이 낮을수록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또 성실성이 낮을수록 사고도 많이 당하고요.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뭐 당할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를 많이 경험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외향성이 높을수록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회사가 안전사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성격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그런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드리려고 해요. 이게 1951년에 했던 연구인데 굉장히 심리학에서 뭐 제일 유명한 연구 탑 10 그러면 하나에 속할 만한 그런 연구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8명을 한 팀으로 해요. 그래서 팀에 이제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 저걸 이렇게 2개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왼쪽과 같은 거를 A, B, C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해요. 너무 간단하죠. 예. 이걸 틀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하면 100% 다 맞춥니다. 네. 근데 심리학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8명이 한 팀인데 7명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실험 이제 도우미였어요. 그래서 7명이 먼저 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8번째 분은 저거 너무 당연히 C인데? 근데 차마 C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C라고 대답한 건 아닌데 37% 정도가 저 상황에서 C라고 안 하고 A라고를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아는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있죠. 근데 저거를 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동기가 이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같이 그냥 A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의 특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워낙 옛날 연구고 그리고 이제 실험에서 하면 좀 뭔가 인위적이잖아요. 자, 현장에서 했던 실험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인들 좋아하세요?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건 좀 그런가요? 네. 와인 좋아하시면 어떤 나라 와인이 좋다 뭐 그런 저는 사실은 그 차이를 크게 모르지만 뭐 프랑스 와인은 프랑스 와인대로 뭐 캘리포니아 와인은 캘리포니아 와인대로 요즘 뭐 호주 뭐 그런 와인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이제 슈퍼마켓에서 와인을 사는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너에서 2주 동안 하는 슈퍼마켓에서 하루는 프랑스 음악, 우리가 샹송 그런 거 틀어주고 번갈아서 하루는 독일 음악, 사실 독일 음악이 뭔지 저는 가곡 같은 것만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그거를 계속 했는데 프랑스 음악을 틀어주는 날은 프랑스산 와인이 더 많이 팔리고요. 독일 음악을 틀어주는 날은 독일 와인이 더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와인을 산 사람을 따로 이제 옆에다 불러가지고 저희가 서베이를 하듯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음악이 나왔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음악 때문에 내가 이걸 샀다고? 아닌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상황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미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맥락은 다르지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전에 적용한 게 이건 제 연구인데요. 사실 대전 충남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제가 방문해서 많지는 않지만 17개 회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건데 이제 우선은 아까 기존 연구에서 성실한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안전하게 행동한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했죠. 네, 역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런 성실하면 실제로 안전 행동을 하는 효과가 그 회사의 안전 문화의 강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보시기가 좀 그렇지만 X축에는 성실성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거고요.
이쪽은 안전하게 행동하는 거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둘 선 다 성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아까 성실성과 안전행동의 관계는 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본 거는 그거는 이미 다 나온 거니까 뭘 봤냐면 그 회사의 안전 문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안전 문화가 높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간단히 얘기해서 안전 풍토가 낮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두 개로 쪼개본 거죠. 그랬더니 안전 문화가 높은 회사의 사람들은 성실성이 낮아도 어느 정도 안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성실하면 더 안전하게 행동하시죠. 근데 안전 풍토가 낮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성실성이 낮으면 안전 행동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리고 성실성이 높을수록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 봤자 안전 문화가 높은 회사에서 안전 행동하는 수준 정도밖에 못 올라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특성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게 어떤 회사에 근무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내일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사실 좀 걱정하면서 잤는데 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수면에 대한 연구도 하는데요. 수면 장애 이런 게 이제 수면 장애입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중간에 자주 깨는 거, 일찍 한 새벽 4시 정도에 깼는데 다시 잠이 안 드는 거, 8시간 동안 하여튼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거, 이런 거를 저희가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잠을 잘 못 자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업장에서 안전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보시면 이것도 여러 연구들을 총합해서 분석한 건데 수면 장애가 아까 얘기한 그런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작업장에서 부상을 당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6배 더 높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크게 놀랍지는 않죠. 근데 그러면 이 잠을 못 자면 사고를 내면 어떡하지? 하나의 대책은 이런 거죠. 요즘 워낙 그 생리지표를 측정하는 것들이 손쉽게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핏빗이라고 하는 요새 우리 애플워치, 삼성워치 그런 것처럼 주로 건강 쪽 생리지표를 재는 이런 손목에 차는 건데요. 이런 거 차고 자면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몇 시간 잤고 그 중에서 깊게 잔 시간, 아니면 뒤척인 시간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나라 국내 큰 회사 중에 하나도 직원들한테 저걸 채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잠을 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회사 밖에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좀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장에서의 심박수 같은 걸 재서 혹시라도 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알 수 있게 그런 걸 재는 거를 요새 테스트하는 걸 제가 아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그래? 잠이 그렇게 중요하면 잠 몇 시간 잤는지 저게다가 채워가지고 다날 아침에 들어올 때 왜 안전이 조금 위험한 그런 곳에서는 아침에 음주 측정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아침에 들어올 때 음주 측정해서 만약에 그 알코올이 아직 남아있으면 작업장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프라이버시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잠을 몇 시간 잤나까지 측정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 회사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개인의 행동이 있지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에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컨트롤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성격도 사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바꾸기가 어려워서 성격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사고를 더 잘 낸다고 해서 그 사람 성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잠을 못 자면 그거를 우리가 바꾸는 거 도와줄 수 있죠. 잠을 잘 자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밤늦게 회식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야근 너무 시키지 말고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연구랑 되게 비슷한 건데 건설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불면의 정도, 수면 장애의 정도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연관시켜 봤어요. 그렇게 진짜로 나왔고요. 근데 이때도 역시 같이 한 게 상사가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쟀어요. 그랬더니 아까랑 비슷한 거죠. 불면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면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 행동을 적게 하는 패턴이 있는데, 어디에서만 상사가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는 상사하고 일하는 근로자한테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불면이 있으면 안전 행동이 떨어졌어요. 근데 상사가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사랑 일하는 근로자들은 잠을 못 자도 안전 행동을 그 다음 날도 계속 잘 하더라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면이 안전하게 행동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하게 행동을 안 하면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고, 하지만 이게 상사가 안전을 최우선하면 이 고리를, 이렇게 연결망을 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안전을 심리학적으로 보는 거에서, 첫째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지 않는 그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한테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그 예로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렇게 계속적인 특성은 아니지만 그날 전날 밤에 얼마나 잘 잤나 못 잤나, 그런 것도 개인차가 있고, 그런 개인차가 실제로 사고하고도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개인차를 우리가 좀 상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전 문화라는 거, 제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게 안전 문화인데요. 안전 문화라는 건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적절하지? 라는 거를 단서를 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회사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꼭 안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해서 회사에 뭔가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윗사람한테 얘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실수를 이렇게 살짝, 이게 덮어질 수 있는 거면 살짝 덮어서 그냥 없던 일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덮을 수 있어도 덮는 건 처리하는 건 처리하는 거고, 내가 사실 이런 실수를 해서 이렇게 막았다라는 걸 위해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행동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 조직의 문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조직에서 전에 한번 뭔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래도 처리는 했어요. 하지만 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엄청 깨진 거예요. 사장님이 정신이 있냐 없냐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한 거를 이제 이분은 내가 괜히 보고했네, 조용히 있을걸,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실수했을 때 괜히 얘기했다가는 별로 좋은 일 없구나. 그리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바뀌지도 않는구나. 사실 실수를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 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크게 바뀌지도 않네, 조용히 있어야겠다. 덮을 수 있는 한 덮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생기죠. 그게 이제 조직 문화인 거죠. 그런 조직에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뭔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럼 사수가 그냥 조용히 있어.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좋은 일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제 전수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조직 문화, 실수를 얘기하면 그래, 뭐 실수한 거는 네가 잘못했네. 근데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이런 우리가 안전장치가 없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봐줬어야 되는데 그걸 봐주지 않고 나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돼서, 그러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래서 업무 절차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실수를 하면 얘기하는 게 좋은 거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서 그런 거니까 좀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조직 문화는 이제 실수를 보고를 하게 되죠. 똑같이 이제 안전 문화도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아, 이게 네, 그림이 안 보이는군요. 역시. 네. 제가 아까 사실 여기가 너무 밝아서 제가 여기가 좀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은색으로 했는데 실루엣을 보시면 그래도 뭐 힘드시죠? 불을 잠깐만 꺼볼까요? 그래도 네, 여기가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였냐면 혹시 여러분들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으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잘 아시죠? 조금 이제 보이네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얀 거 눈처럼 내리고요. 아이들이 막 신나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체르노빌이라는 작년에 나온 드라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뭐냐면 체르노빌 원전이 터지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처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주민들한테 얘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게 설마 그 리액터 그 원전 반응기가 터졌을 거라는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불이 활활 나고 있는데도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 보내고 뭐 그런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에서도 그랬으니 밖에서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 바로 앞 그림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가 다리거든요. 여기 이제 원전이 터진 거예요. 이제 보이네요. 사람들이 구경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물론 이건 드라마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 불꽃놀이처럼. 그래서 여기가 죽음의 다리라고 나중에 명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구경했던 사람들은 다 쏘여가지고 방사능에 쏘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죽거나 아니면 암이 걸리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네, 이 원전에서 나온 이런 그 재들을 보고 애들이 좋아해서 노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 문화라고 하는 게 이 체르노빌 사고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이제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났는지에 대해서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안전 문화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사고가 뭐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고가 난 지 몇 주 안에 30명이 사망을 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6,500명 넘는 사람들이 암에 걸렸고 그거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뭐 엄청난, 사실은 뭐 사람이 만든 최악의 사고다라고 얘기할 만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화학 공장에 터져서 뭐 100명, 200명이 사망을 해도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몇십 년 전, 86년이고 지금 벌써 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끊이지 않는 사고의 여파가 그런 사고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안전 문화다. 저는 이 드라마 보시는 걸 강추해요. 뭐 안전에 관심이 없어도 와, 인간이 조직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사실은 이거는 그 조직뿐만 아니라 그때 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까지도 다 같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에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정신들은 다 무너지고 거기에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돈은 없고 그 다음에 목표는 달성해야 안 그러면 거의 처형당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 자재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기계 들어오면 다시 그 기계를 설계에 맞게 안 해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깎아야 되고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상황. 되지도 않았는데 위에는 됐다고 보고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쌓여서 이런 사고가 난 거라는 걸가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고를 보고 이제 우리가 안전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문화라는 게 결국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라는 기대를 주는 거예요. 아까 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수를 해서 그걸 위에다 보고를 하면 나 혼날 거야 라는 기대가 생길 건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보고를 하면 뭐 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고쳐져서 우리가 더 나은 회사에 근무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안전 문화를 어떻게 측정하고 안전 문화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결국은 안전 문화라는 것도 그냥 조직의 그 문화의 한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살짝 이제 지겨워지실 수도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보셔요? 심리학자들 이런 거 잘하죠. 이거 뭐처럼 보이냐,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뭐처럼 보이세요? 네. 저 처음 들었어요. 네. 사다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액자, 네, 그렇죠. 이제 같이 생기기도 했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걸 키워놓은 건데요. 뭔가요? H죠, H.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A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희가 배경과 자극 그런 얘기할 때 하는 건데,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뭐 EGL처럼 보이고 여기서는 H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거 H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A라고 안 읽고 CHT라고 읽으시는 분 거의 없어요. 네, 있긴 있어요. 네. 고집 부리시는 분 계세요. 저거 CHT인데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H를 저는 안전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혹은 A를 안전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회사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이런 거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안전 절차를 나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작업 전에 안전 절차 읽고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회사의 의도는 꼭 읽었다는 거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느끼시는 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안전을 위해서 서명을 하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이제 니네 책임이다. 그 서명하는 게 너 서명했지? 이제 안 지키면 네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세요? 라고 이제 제가 다시 질문했더니,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막 존중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도 결국 자기네들 요새 뭐 처벌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아무리 좋은 안전 시스템, 안전 규정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거를 가능하면 안 보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지키는, 그러다 이제 사고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아까 CT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A가 들어가냐 H가 들어가냐는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뭐 어느 회사에서나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경영진들을 만나 뵀거든요, 현장에서. 그분들 치고 이제 저는 주로 안전 때문에 가면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당연히 하시죠. 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요즘 안전 없으면 경영이 안 되고 막 열변을 토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알고 그분도 알고 안전만 가지고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자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그런 걸 저희는 경쟁적인 가치라고 하는데, 그런 경쟁적인 가치, 우리가 당연히 매출도 생각해야 되고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뭐 고객 만족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회사에서 뭐 365일 다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정 트러블이 생기면요, 이제 공정 트러블 뭐 어떤 게 이제 중간에 막혀서 그걸 빨리 풀어야지, 안 그러면 공장 전체가 다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이게 1시간 쉬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이거 1시간 쉬면 100억이 날아가요? 뭐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으시고. 근데 말만 다치지 말라고 하면 뭐 합니까? 빨리 고치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얼굴에서 다 보이는데,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쟁 가치인 거죠. 경영진 안전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생산 일정을 못 맞추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기 항구에 컨테이너 박스가 2시면은 문 닫고 떠나는데 그럼 2시까지 우리가 일정 안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그렇죠. 네. 컨테이너 박스 그 못 맞춰서 수출 못하면 얼마나 피해가 클 텐데.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조심해서 빨리 해라. 네. 이게 얼마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 가치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인데 이 연구도 되게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구예요. 아, 이런 연구를 나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80개 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과제 보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1인당 교육 시간이 얼마인지 직원들 조사를 했어요. 사실 그거하고 안전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봤더니 성과제 보상을 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그 작업장 사고에 대한 부상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우리가 성과제를 할 때 안전을 어떻게 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과제를 하는 이유는 다 잘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돈을 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동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지 않게 우리 회사에서 붙들기 위해서도 성과제를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전이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좀 너무 당연한 게, 성과제를 하면 그 성과제에서 평가되는 게 대부분은 일정에 맞췄냐, 얼마나 매출을 달성했냐, 얼마나 생산량이 있냐, 얼마나 불량률이 안 나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성과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게 돈을 주니까 그거에 안전은 밀리는 거죠. 또는 다른, 이건 호주 연구인데요. 조직 문화, 이건 안전 문화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서 공동체적,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 위하고 개발에 그러니까 인적 개발에 투자하고 이런 문화하고, 위계적인 규정 뚜렷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하면 크게 처벌받고, 아니면 모든 일은 규정대로 해야 되고, 이런 위계적인 조직, 위에서 말하면 밑에선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조직 문화를 비교했더니 공동체적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들은 안전 문화가 높고 재해 발생률이 낮고요. 위계적인 조직을 가진 조직들은 안전 문화도 낮고 재해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화학 공장에 간다. 화학 같은 공장은 아까 뭐 원자력에 비해서 화학 폭발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여기 대산 공장 같은 데서 사고 나서 막 주민들까지 유해가스 맞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위험한 업종일수록 되게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큰일이야. 역시 그게 군대잖아요. 군대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 총기 사고나.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건 밑에서 따박따박 들어야 돼. 개인적인 행동하면 안 돼. 밑에서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문화일수록 재해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를 내가 괜히 얘기할 필요 없지. 위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괜히 얘기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혼날지도 몰라. 이런 위기적인 문화가 있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들이 결국은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20분에 끝나라고 말씀하시고, 네. 근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20분까지 질문 또 받는 거였는데, 제가 20분에 맞춰야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결국은 조직 문화라는 거하고 안전 문화라는 게 다 같이 가고, 그래서 그게 꼭 안전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 문화에서 뭐 가지고 싶은 그런 문화가 있으면 그거랑 관련되는 게 무언가를 같이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안전 사람이고요. 혹은 매출도 사람이고요. 품질도 사람이고요. 다 여기 그것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개인차가 존재하고요. 꼼꼼한 사람도 있고 잠을 못 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조직하기 나름이고,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그렇게 즉 안전 문화인데 결국은 사람을 아끼는, 혹은 그걸 관련된, 그러니까 품질 문화를, 고객 만족 문화를 만드시려면 그거와 관련된 다른 조직 문화가 결국은 같이 가나,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